bass louder.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예, 떡님마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마마꺼님도 어서 오세요. 네네. 양봉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자 11월 22일, 예, 모두바다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11월 22일 자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지소미아죠.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은데. 지소미아가 이제 연장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닥 지수가 여러분들 좀 보시기에 좀 불편하게 좀 하락을 많이 했었을 텐데 오늘 이제 지소미아가 이제 연장이 되면서 이제 아무튼 뭐 다음 주에는 아주 좋은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뭐 이번 주에 조금 피곤하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쭉 하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사실 올라간 게 거의 없었고 음봉이 다 음봉이었어요. 5일 동안. 그래서 많이 좀 피곤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이제 이번 주 시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었어요. 왜냐면 미국도 이제 신고가 나고 있다가 크게 빠진 게 없었고 한번 쭉 보여드리죠. 오늘 이제 금요일 마감이니까 지수부터 살짝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시 뒤에 이제 급등주를 이제 급등 테마주로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 그죠? 바닥에 있는 급등 테마주로 여러분들의 종목 있죠? 종목 중에 마음에 안 드시는 것들 있죠? 못난 것들 막 눌리고 손해난 상태로 오랫동안 들고 있던 이제 그런 종목들을 깔끔하게 이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황부터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소미아 얘기가 좀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네. 오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자 보세요. 지소미아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코스닥 지수가 이제 지소미아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소미아가 연기가 안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좀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지수가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게 그렇다면 꼭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떨어졌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세계 증시가 이번 주에 다 조정을 받았거든요. 자, 보세요. 요게 이제 다우지수인데 다우지수를 보시면 어디에요? 그러니까 화, 수, 목 3일 동안 요렇게 하락을 합니다.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이 빠졌어요. 떨어진 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하락의 깊이 차이죠, 그죠? 미국도 살짝 꺾었고 그 다음에 독일 증시도 상승하다가 말고 살짝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보시면 되는데 중국 증시도 여기 보시면 이번 주에 살짝 떨어졌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홍콩 있죠? 우리나라랑 이제 지수가 가장 이제 흡사하게 움직이는 게 홍콩인데 홍콩도 보시는 것처럼 떨어졌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어땠나요? 그렇죠.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은 괜찮았는데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조금 강하게 빠졌는데 특히 어제죠? 어제 조금 세게 빠졌어요. 근데 잘 보시면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수요일날 마이너스 1.3이었고요. 어제 마이너스 1.3%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 정도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코스닥이었어요. 코스닥이 너무 민감하게 많이 빠졌어요. 수요일날 마이너스 2% 정도 빠졌죠, 거의. 그 다음에 어제도 마이너스 2% 넘게 빠졌어요. 오늘도 아침에 상승 나오다가 막판에 좀 이제 또 하락으로 마이너스 1%까지 빠지곤 했었죠. 이거는 뭐냐면 결론부터 아까 먼저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개인들이 불안해서 던진 거예요. 왜 불안했을까요? 지소미아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이번 주에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마음고생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방에서는 지소미아 문제를 크게 뭐 걱정을 안 했어요. 왜 걱정 안 했느냐? 간단합니다. 어제하고 엊그제 아무튼 이틀 동안 이제 음봉 빼는 바람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미리 이제 약간 언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랬고 이제 우리 회원들 더 이제 시험 잡아드리느라고 신경을 더 많이 썼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소미아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소미아 얘기가 나왔던 게 7월달, 8월달이거든요. 그죠? 지소미아가 뭐 파기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막 걱정할 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저점 찍고 8월 초에 반등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였어요. 여기가 뭐였냐면 지소미아 연장 안 한다고 청와대에서 처음 얘기 꺼냈을 때가 요맘때쯤이에요. 요맘때쯤에 급락했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앞에서 지소미아하고 일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한 게 아니에요. 전세계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따라서 급락한 건데 왜 코스닥이 민감하게 더 많이 빠졌느냐? 지소미아, 일본 문제 이게 있었거든요.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나중에 이제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이만큼을 한번 빠졌던 적이 있어요. 반등 나오다가.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때 그 얘기 나오고 더 이상 지소미아 얘기 나오고요. 안 빠지고 거기서 바닥 잡고 엄청나게 올라왔었어요. 계속 올라왔다고요. 지수는 이거밖에 안 올라왔지만 종목들은 그때 지소미아 얘기 나올 때 있죠. 이때 대비 보통 20%, 30%씩 올라왔다고요. 개별 종목들은요. 이번에 그래서 지소미아가 설령 파기가 된다 하더라도 큰 걱정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소미아라는 게 지소미아가 파기되면은 외교 안보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하고는 별개예요. 개인들이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걸 연계시켜서 그랬는데 왜 이런 얘기를 자신있게 하냐면 앞에서 봤거든요. 지소미아 파기 얘기 나오고 나서 지수가 대략 올라갔었어요.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설령 오늘 지소미아가 연장이 안 되고 파기가 됐었어도 이미 선반영돼 있던 거였고 앞에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악재가 오히려 소멸돼가지고요. 올라갔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정말 지소미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외국인이 벌써 돈을 뺐겠죠. 안 그래요? 그죠? 이미 지소미아 파기할 거라고 옛날부터 몇 달 전부터 계속 정부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외국인들이 벌써 돈을 뺐겠죠. 근데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 주식 팔아서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오히려 뒤로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자본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설령 파기가 됐어도 주식시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지소미아 파기가 안 되고 연장된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지소미아가 파기돼도 증시는 올라올 거고 설마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좋은 거니까 당연히 올라올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소미아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하게 지수를 쳐다보고 있던 게 아니라 종목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게 맞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모든 그 수많은 뉴스들, 이제 불안, 걱정거리들을 끌어안고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면요, 돈이 안 벌려요. 왜 돈이 안 벌리겠어요? 그렇게 두렵고 걱정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수험생이 나는 떨어질 거야, 나는 저 대학교에 떨어질 거야, 난 시험을 못 볼 거야, 그렇게 막 걱정하면서 시험 공부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 거기에서는 정말 뭐 최선을 다하시고 다 이렇게 무슨 전문 그런 지식이나 능력이 다 있으시겠지만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다 초보예요. 다 초보가 되거든요.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도 여기 들어오면 처음에는 다 초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좀 받으시려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걱정거리, 불안거리를 그렇게 끌어안고 주식 투자를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불안, 걱정거리들 빨리 날려버리시고 그거부터 매도해버리고 종목에 신경 쓰시라고. 저희 방은 아무튼 종목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지수가 떨어지건 말건 계속해서 종목 추천하고 올라오는 거 팔고 열심히 그랬어요. 그래서 수익이 이번 주에도 꽤 많이 났어요. 어떤 걸로 수익을 냈을까요? 개별주, 이제 급등주, 특히 대선주로 이번 주에도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 얘기는 조금 더 해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또 강조드리지만
지소미아는 이제 끝났죠, 그죠? 네, 지소미아 이제 끝났다는 게 이제 그거는 이제 호재도 아니고 이제 악재도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이제 좋은 쪽으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월요일 날 큰 급등이 나오겠죠. 누구만 억울하겠어요? 여기서 불안감에 손절하신 분들만 굉장히 억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겠어요? 불안해서 주식 안 사고 버틴 분들, 월요일 날 종목들 지수 폭등 나오면 어떡 하시겠어요? 수익 안 나시겠죠? 그분들도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신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딴 거 하지 마시고, 그죠? 네, 딴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연말 연초에 수익을 내야 될 것인가 이 생각만 하시고 주말을 그렇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말에 좀 따뜻하다고 하는데 좋은 데 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여러분들 아무튼 생각들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뭐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죠, 그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뭐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종목 얘기하자고요. 네. 지수는 치우고. 네. 아무튼 저희 방에서는 그냥 뭐 지소미아 이런 거 이제 신경 안 쓰고 종목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오늘은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지금 이제 뭐 제가 하는 말씀에 아마 동의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조정도 끝났고 분명히 뭔가 좋아지고 있는데 나도 지금 좋은 종목, 뭐 대선주건 어떤 테마주건 뭐 우량주건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당연히 돈이 없으실 거예요. 왜요? 오랜 조정을 겪다 보시면 가면 갈수록 물리는 종목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급등주로 교체를 하고 싶어도 이 아무튼 뭐 물려 있어서 현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급등주, 특히 바닥에서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이제 급등할 종목을 바닥에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종목을 이제 급등주로 교체를 하려면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어떤 종목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요즘에 이렇게 신규원들 들어오시면요, 제가 물어봐요. 보유 종목 뭐 갖고 계시느냐? 왜냐면 이제 종목 진단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물어보면은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는 거의 몰빵은 없으세요. 네. 몰빵 하시는 분들은 제 방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무튼 몰빵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래도 이제 분산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최소한 몇 종목씩은 이렇게 분산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죠? 네. 이제 못난 게 있고 또 괜찮은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 5종목 갖고 있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중에서 어떤 거부터 내가 쳐낼 것인가, 어떤 거부터 교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팔아서 어떤 걸 사야 되느냐, 그죠? 교체 대상, 이거에 대해서 큰 두 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종목, 그러니까 교체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교체를 뭘로 하실 거예요? 대형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개별주로 하실 거예요? 요즘에 거의 개별주 이런 거 하시죠? 그죠? 네. 개별주에도 우량 기업이 있고 가치주가 있고 자산 저평가된 종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11월 12월 달에 개인들의 심리가 안 좋고 지수가 눌려있는 상황에서는 뭐가 좋다고 그랬죠? 그렇죠, 테마주 이런 것들이 좋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교체해야 할 종목, 기존 보유 종목 중에 가장 1순위는 뭐겠어요? 재료가 없는 종목, 아니면 약한 종목 있죠. 네. 이런 종목들을 먼저 쳐내셔야 돼요. 왜요? 안 움직이거든요. 올라와야 뭐 3%, 5% 어쩌다가 3%, 5% 올라오고 거의 미동도 안 해요.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이 종목부터 쳐내셔야 됩니다. 재료가 없는 종목.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거래가 없는 종목도 있어요. 거래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서, 너무 없거나 아니면 주가 등락이
거의 없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떤 걸 뜻하냐면 세력이 아예 없거나, 예? 세력이 아예 없거나 세력이 관심조차 없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 관심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아무리 급등해도 절대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종목들 계속 들고 계시면 얼마나 속이 답답해지시겠어요. 그죠? 네. 이런 종목들을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실기업 있죠? 네, 부실기업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 여기서 말하는 부실기업은 뭐예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거나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거나, 그죠? 네. 아무튼 이제 회계상 굉장히 그 불건전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요즘에 주시장이 안 좋았죠. 경제도 조금 안 좋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실적이 더 안 좋아졌겠죠. 그러면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합니다. 유상증자가 나오면 어때요? 이게 대표적인 악재죠. 하한가 가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종목이 이제 손실이 나서 교체할까 말까 했는데 여기서 20% 30%짜리 음모 하나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이 거의 안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기업들은 빨리 피하셔야 돼요. 유상증자를 맞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살아는 있으니까. 이제 내년 2월달 3월달 되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11월달도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내년 2월달 3월달 되면 이제 상장 폐지 시즌 오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버리는 게 생겨요. 어디로 가요? 상폐되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와요. 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회계 기준 있죠? 회계 감사 기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부실기업들은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될 수 있어요. 상장 폐지 뭐 얘기 나오고 그러면 급락은 당연히 급락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상장 폐지 뭐 심사 들어가면 1년이고 2년이고 거래도 못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는 교체해야 할 종목이 아니라 교체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종목, 그러니까 그 교체 대상 종목이죠. 네, 그게 중요하니까 어떤 종목으로 교체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리려고요. 자,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교체해야 할 종목은 뭐라고요? 재료가 없거나 약한 종목. 왜요?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급등이 안 나와요. 두 번째, 거래가 없거나 주가 등락이 아예 없는 종목들. 뭐예요? 세력이 없고 사람들 세력도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얘는 안 가요. 세 번째, 부실기업. 유상증자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주가가 크게 급락하고 회복이 안 되겠죠. 아니면 상장 폐지나 이런 종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질 수 있죠. 하나 더 있어요. 관리 종목이 돼요. 관리. 네. 그러니까 이 주가를 세력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세력이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할 것인가, 그죠? 네. 이제 급등주로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이제 했던 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기업을 매수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일단 패션에 맞는 기업을 매수하셔야 돼요. 아니 웬 패션? 패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유행이잖아요, 그죠? 네. 그 유행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작년에 4차 산업관련주가 갔다 올해 또 갈까요? 안 가요. 가더라도 굉장히 조금밖에 안 가요. 아 선생님 올해 초에 5G가 많이 갔는데 5G 또 가지 않을까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갈 수도 있는데 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만큼은 안 갈 것 같아요. 왜요? 유행 지났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유행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행, 패션에 맞는 그런 기업을 먼저 공략을 하셔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겠어요?
재료가 강한 종목, 그죠? 네. 이 재료가 강한 종목에 이제 투자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초급등이 나오겠죠. 네. 재료가 여러분들 진짜 강하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매물되고 뭐고 없어요. 다 뚫어버려요 그냥. 네. 다 뚫어버린다고요. 재료가 얼만큼 강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이 재료가 오래 가느냐. 예를 들어서 재료가 이제 제가 불에 비유하거든요. 불을 붙였는데 불 잘 붙어요. 재료가 강한 거예요. 근데 불이 붙긴 붙었는데 딱 한 1분 타고 끝나는 게 있고요. 1시간, 2시간 계속 타는 게 있어요. 어떤 거 하시겠어요? 당연히 오래 가는 거 하시겠죠? 그게 뭐냐면 시세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재료가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재료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죠? 네, 지속성이 이제 오래가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테마를 탔는데 그냥 일주일, 하루 이틀 올라가다 끝나는 테마가 있고요. 한 달, 두 달, 3개월 동안 계속 가는 테마가 있어요. 그것도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대선주예요. 정부정책주, 그죠? 미세먼지 이런 것들, 대북주 이런 것들이 지속성이 오래가는 테마주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왜요? 미세먼지는 매년 오잖아요. 한 번 오면 몇 달 동안, 그죠? 대북주,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 얘기 나오면 우리 오늘 회담합니다. 그래서 바로 회담하고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3개월, 6개월 동안 한 해, 만해, 뭐 다 니 탓이네, 내 탓이네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테마를 하셔야 돼요. 대선 앞으로 한 3년 있어야 대선 치르는 거 아닌가요? 그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겠죠. 네 번째, 조정이 끝나고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다 끝낸 게 있어요. 조정 끝나고 세력들이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이제 준비를 마친 게 있어요. 매수 맥점이 딱 잡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무료로 받으시는 그런 급등주 검색기 있죠? 거기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어제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급등주 검색기 저도 옛날에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한 5년 전인가 7년 전에. 네. 해봤는데 그 비밀이 있어요. 뭐 여기서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제 말을 믿으시면 돼요. 급등주 검색기는 급등할 종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급등한 종목이 급등주 검색기에 떠요. 그 들어가시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급등할 종목은 거기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네, 안 나와요. 네. 아무튼 이제 급등주 검색기를 너무 이제 의존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세력들이 조정을 끝내고, 그죠? 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이제 그런 종목들을 교체하시면 돼요. 그런 종목들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 회계상 건전한 기업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회계상 건전한 기업을 왜 또 강조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종목을 신경 써서 이제 고르셨어요. 제가 말한 걸 딱 듣고, 그래, 패션이 맞는 기업을, 재료가 강하고 오래가는 이런 기업, 조정이 끝나고 세력의 눌림목이 다 완성된 종목을 사셨어요. 샀는데 그 종목이 내일 갈지 다음 주에 갈지 다음 달에 갈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오늘 샀는데 12월 달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수요일 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안전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동안에 뭐 유상증자라거나 네?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회계상 꼭 안전한 기업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재료가 조금 늦게 나와도 그때까지 들고 버틸 수 있으셔야 되니까요. 그죠? 자, 마지막이 뭐냐면, 여섯 번째가 이제 실적이에요. 이상하죠? 아니, 보통 실적이 좋은 걸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 왜 끝에 가서 얘기하시나요? 왜겠어요? 급등주들이 여러분들 실적 좋아서 급등하는 거 보셨어요? 있긴 있어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그날 불을 뿜는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종목들은 절대로 상한가를 잘 가지를 못해요. 네. 상한가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급등 테마주들은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그 중에서 이제 그 테마가 형성돼서
급등주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적 때문에 그렇게 불기둥을 보면서 가지는 않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제가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 그러니까 재료도 강하고 패션에도 맞고 조정도 끝나고 회계상 안전한데 실적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예요. 왜요? 재료가 조금 늦게 나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으로 계속 올라가요. 상한가는 안 나오는데 들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뽕 먹고 알도 먹고 뭐, 맞나요? 네. 이제 일석이조란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급등주들은 실적이 좋아서라기보다 재료가 강해서 올라가는 게 많아요. 세력의 매집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 실적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돼요. 본격적인 상승장이 이제 지금 이제 시작된 건데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실적 좋은 기업들 몇 개 사가지고 수익 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은 12월 달이죠. 1년 12달 중에 개인들의 심리가 가장 안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조금 약간 이제 약간 처져요. 그래서 전체 종목이 못 올라가고 일부 개별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거예요. 왜요? 수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이제 조금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은 종목을 못 올리니까 몇 종목에 집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달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저희 방으로. 그러면 재료가 강한 종목들로 교체해서 수익 내시면 된다고.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네. 실제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기존의 분들 우리 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방송에서는, 무료 방송에서는 막 좋은 말하고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따르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해요. 대선주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대선주를 실제로 샀고, 대북주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대북주 사고 있었고, 미세먼지 얘기할 때 무방에서 미세먼지 한번 보시라고 사셔야 된다 얘기할 때 미세먼지 사서 수익을 다 냈어요. 주식을 사셔야 된다 그럴 때 우리도 강하게 사고 있었고. 자, 요즘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저희 방에서 아까 이제 종목 교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죠? 저희 방에서 종목 교체를 했어요. 시장이 좀 많이 눌리고, 잠깐 지수를 보면서 얘기하죠. 네. 보면은 지수 조정이 요 정도씩만 들어오면, 그죠? 네, 상관이 없는데 8월 달에 좀 깊이 막 급락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이 조금 더딘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아니면 이제 바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종목 중에 약간 더디게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8월 달보다는 낙폭가들 많이 이제 회복하고 올라왔겠지만 조금 더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신규현들 이제 물린 종목들 있죠? 신규현분들 이제 물린 종목들이나 저희 이제 기존 회원들 이제 물린 종목들 있어요. 그래서 물린 종목들을 지금 교체를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수익들이 막 나는 것도 많죠. 근데 물린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교체하고 있어요. 신규 회원 거, 기존 회원 것들 교체를 하는데 어떤 걸로 하고 있냐면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자, 파버나인을 먼저 했어요. 여기 우리 회원들도 지금 들어와 계신데 파버나인 맞죠, 그죠? 네. 파버나인이 이게 뭐예요? 이낙연 씨 후발주자예요. 남아산업이나 남산알루미늄이나 남아통운 같은 것들 막 상한가 갈 때 여기서 안 가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파버나인이. 네, 파버나인이 버티고 있었는데 이 종목을 어떤 걸 교체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번 주 화요일 날 이게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자, 문자 나간 거 보여드리죠. 자, 보이시죠? 이게 이제 파버나인이라는 종목인데 밑에 이제 여기 보세요. 네, 11월 18일이죠. 18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뭐뭐 가지고 계신 분들 요건 비공개예요. 근데 그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을 파버나인 이낙연으로 교체하세요 이랬어요. 그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교체 한 종목이에요. 이게 요걸 팔아서 파버나인 이사 갔는데
이 종목이 이제 그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지점이에요. 월요일날 팔았겠죠? 월요일날 아침에 딱 팔고 파버나인으로 이사 갑니다. 이 종목은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팔고 나서 그 다다음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파버나인으로 이사 가서 여기서 한 거예요. 상한가 나오기 전날 미리 들어가서 있었고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수익에 상한가 나왔으니까 30% 이상의 수익이 났겠죠. 그죠? 아무리 뭐 손해를 많이 봤다 한들 그죠? 어떻게 됐겠어요? 한 방에 수익으로 확 돌아섰겠죠. 그죠? 뭐 손실도 별로 없었어요. 네. 옆으로 돌리고 있는 거 파는 거니까.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상한가 나오면서 좋은 수익으로 딱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상한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이낙연 후발주자. 저희 방에서는 종목 추천할 때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추천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종목 사실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겠어요. 그죠? 근데 보시면 잠시만요. 종목 교체할 때는 이제 신경을 더 쓰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팔아서 이제 파버나인 교체했고요. 자, 문자 보내드릴 때 이제 이낙연까지 써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가격 그 자리에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했는 게 이제 한 게 뭐냐면 유라테크입니다. 유라테크가 이낙연 씨 세종시 관련주거든요. 아마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세종시 아실 거예요. 그죠? 세종시 관련주들이 옛날에 과거에도 이게 대선주로 급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8년 전에. 오래됐어요. 7년 전, 8년 전에 이제 급등했었는데 요번에 이낙연 씨가 그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 그분 지역구인 이제 세종시에서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인맥주 위주로 가고 있다가 요게 어디예요? 이제 총리 그 이제 총선 그 출마하는 지역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살짝. 그래서 이낙연 씨 관련주로 공략을 했는데 그게 어디냐? 유라테크예요. 그래서 18일 날 먼저 추천을 좀 해놓고 어제죠. 오늘입니다. 오늘. 네, 오늘 아침에 9시 이전이죠. 그죠? 시간 찍혀있죠. 직장인분들 다 사게 하려고 9시 이전에 딱 추천해서 어디에요? 스윙이에요. 스윙으로 유라테크, 이낙연, 인맥주, 세종시 없는 분 매수. 그리고 바로 한 종목도 교체했어요. 기존 보유 종목 중에 좀 물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은 유라테크로 교체하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됐냐? 유라테크가 오늘 이낙연 씨 세종시 관련주인데 이게 대장이에요. 저희는 대장주 위주로 갑니다. 네, 보시면 유라테크인데 유라테크가 오늘 상한가 못 들어갔어요. 조금 아까웠는데 29.2%까지 이제 급등해서 상한가 직전까지 딱 터치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뭐 조금 비중을 줄이라고도 이제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아침에 9시 시초가에 사가지고 상한가 사실상 상한가죠, 그죠? 네, 29%까지 급등했어요. 아침에 그럼 뭐 추격 매수했냐? 아침에 플러스 1.5%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일 대비 시초가가 1%밖에 안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오늘 한 27, 8% 최대 수익 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예요? 물린 종목 하나 이제 교체했는데 그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요. 끝났을까요? 유라테크가 아니겠죠. 왜요? 이 종목의 세종시 이낙연 씨 세종시 관련주 중에 뭐예요? 대장주예요 이게. 이 뒤에 우리 방은 후발주자까지 지금 다 사놨어요. 뒤에 또 따라 올라갈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뭔지 아시죠, 그죠?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종목들을 실제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중에 이제 막 이제 수익 나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조금 이제 뭐 늦는 것들 있죠. 교체할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제가 뭐 말로만 이론상으로 이렇게 책에서 이제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전 매매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파버나인 여기 음봉 상한가 전날 아까 그 종목을 교체해서 일로 갔고 그 다음에 유라테크 오늘 아침에 바로 한 거예요. 어때요? 저희 방은 주식을 어디서 사요? 교체하는데 어디서 해요? 잘 보세요.
이런 데서 하잖아요. 바닥에서 5,000원대에서 해가지고 7,000원대 팔잖아요. 하루 만에.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스윙이니까요. 파버나인도 어디서 사요? 잘 보시라니까요. 주식을 교체하는데 바닥에서 교체하잖아요. 이거 패션에 맞는 기업들이에요. 다 재료 강하고, 그죠? 재료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대표적인 대선 후보고, 대선 후보 중에 여당에서 가장 1위를 하고 있는 이낙연 씨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안정적이죠. 이낙연 씨 관련주가 또 장점이 뭐냐면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도지사까지 했고 국무총리까지 이제 현직으로 지냈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주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 올라갈 종목들이 많아요. 이낙연 관련주들로 보세요. 어제 엊그제 코스닥 2%씩 막 급락하는데도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을 챙기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파버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런 것들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 더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공개방송 진행하니까 그때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녁 방송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얘기를 많이 못하겠어요. 아무튼 신규 회원도 마찬가지고 기존 회원들도 이제 좀 눌려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 이제 교체를 해서 바로바로 20% 뭐 상한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하신 게 종목을 좀 보는 눈이 조금 부족하시고 경험이 조금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뭘 사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지, 뭐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시황이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방에 들어오고 싶으신데 현금이 없으시죠? 종목을 사고 싶으신데 현금이 없으시죠? 그 종목 그대로 갖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약속드리는데 좋은 종목은 제가 추천한 게 아니더라도 리딩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종목 중에 이제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정확히 아세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본인들께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원하시는 것들은 제가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리딩을 다 해드립니다. 좋은 종목은 제가 또 리딩을 해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방금 보셨던 파버나인이나 유라테크처럼 좋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연말 연초에 재료가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교체할 수 있는 지금 최고의 적기예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주식을 이것처럼 이 파버나인이나 유라테크처럼 바닥에서 살 수가 있고요. 오래 안 기다려도 돼요. 이런 식으로 20% 30%짜리 사실 이거 수익도 아니지만 이런 매매 여러분들 한 두 번만 하시면 원금 금방 회복돼요.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몇 종목 정도 분할 매수해서 하시면, 분산 투자하시면, 여러분 분할 매수가 아니라 분산 투자하시면 바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들, 기존 회원들 이렇게 같이 우리 방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면 여러분들 올해 가기 전에 손실 나신 것들 다 회복되실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 여러분들 뭐 성공 투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 이제 그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공개 방송이 잡혀 있어요. 저는 공개 방송을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죠? 한 달에 뭐 한 번 할까 말까인데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제 공개 방송이 잡혀 있으니까 공개 방송 때만 이제 뭐예요? 그 이벤트를 하죠, 그죠? 회비 할인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연장 이벤트도 있으니까 공개 방송 때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그러면 회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수익들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망설이시면 안 돼요. 네. 이 주식 투자의 최대 적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죠.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망설임. 분명히 조정 끝난 것 같고 바닥 나온 것 같은데 주식은 사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지소미아도 어떻게 돼요? 연장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 월요일날 뭐 주식시장 급등하면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이 지소미아 때문에 개인들이 투매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수가 굉장히 많이 눌렸죠, 그죠? 그러면 이거 해결됐으니까 다음 주에는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락했던 원인이 사라졌으니 최소한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 종목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불을 뿜겠어요. 일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지수 올라갈 때 종목들 급등할 때 여러분들 구경만 하실 거냐고요. 그죠? 수익 내려고 주식 투자하시지 구경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들어가세요. 망설일수록 어떻게 되세요? 수익만 안 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뭐 물건을 살 때 망설일수록 배송만 늦어질 뿐이다. 그죠? 네. 그 얘기가 뭐예요? 어차피 살 건데 망설일수록 그 물건만 늦게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좋은 수익, 큰 수익을 빨리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똑같이 망설이시면 수익만 적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손실만 나시거나요.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좋은 종목들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 저녁 방송을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뭐 수익들이 지금 저희 방에서 계속 쏟아져요. 아까 뭐 유라테크, 파버라인도 지금 방금 보여드렸지만 뭐 이것만 있습니까? 기존에 보여드렸던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영지에는 이런 것도 저희가 주식을 이런 데서 사잖아요. 바닥에서 사자마자 계속 올라갔어요. 어제도 장중에 급등했었고요. 주식시장이 이제 그 투명화 나오는데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라테크는 아까 보셨죠? 한 번 더 보세요. 오늘 샀는데 세종시 후발주자 그죠? 네. 쫙 급등하잖아요. 후발주자인데 대장주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에 날씨가 조금 좋다고 하는데 마음 편안하게 악재 큰 거 하나 사라졌으니까 그죠? 마음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아 내가 진짜 연말 연초에는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죠? 네. 그리고 마음을 아무튼 편안하게 잡수세요. 마음속에는 불안감 다 내쫓으시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큰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공개방송 진행하니까 그때 꼭 들어오세요. 낮에 9시부터 오후 이제 장 끝날 때까지 진행하니까 꼭 들어오시고 공개방송 때는 뭐예요? 좀 심도 있게 시황도 잡아드리고 기법 강의도 해드리니까 그때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공개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진공승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돈이 여기 질문하신 분 계시네요. 아직 안 나가셨죠? 나가셨나요? 돈이 뭐 적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질문하셨는데 돈이 이제 그 투자 금액이 적으신 분들 저희 방에도 이제 많이 있으세요. 저희 방은 이제 투자 금액이 이제 크신 분도 있고 투자 금액이 적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 금액 크신 분은 뭐 당연히 뭐 굉장히 많으시겠죠. 뭐 근데 뭐 5억, 10억 이상 내신 분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분들한테는 제가 처음에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그 투자 금액에 맞게 어떻게 하시라고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려요. 네. 종목 이제 비중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 또 중간중간에 어떻게 따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일단 들어오시면 저희 방에 좋은 종목도 있지만 방법이 다 있습니다. 네. 네네. 예, 아까 여기 뭐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다 잘 되실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악재들 다 사라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말 연초에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진짜 큰 돈들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진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